私はこの前、東アジアカップで韓国に勝った時も嬉しくなかった。どうせハイにはそのメンバーとして出ないじゃん。君たち FL 開幕戦見た？手と広陵フォートもすごかったよ。うちの選手たちは一体何をしているの？ワールドカップが目前に迫っている。판타스틱 코리아. 최근 유럽 축구 리그들이 속속 2022-2023 시즌을 시작하며 새로운 축구 시즌을 맞이하였습니다. 더욱이 올해 11월에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기다리고 있어 많은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최근 국내 리그 선수들로만 꾸려진 팀으로 참가한 2022 동아시안컵에서 숙적 일본에 0대3으로 참패하며 대회 2회 연속 우승에 실패하였습니다. 무승부만 기록하더라도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속에서 맞이한 패배라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한국 축구 대표팀을 상대로 2021년 친선전에 이어 2경기 연속 3대0 승리라는 수확을 거둔 일본 축구 대표팀으로서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아시안컵 결승전이나 다름없었던 한일전이 끝나고 일본 언론은 라이벌 한국을 꺾었다며 연일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일부의 일본 축구 팬들은 그렇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국면제 부스터가 없으면 이 정도인가? 이제 한국 축구는 일본의 라이벌이 아니다. 등의 승리에 취한 반응들을 보였지만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일본인 또한 존재했습니다. 아직 역대 전적에서 우리가 밑이야. 아직 멀었어. 손과 김민재가 없는 한국과의 경기는 진짜 경기가 아니야. 우리는 진짜 이란전을 할 때 이겨야만 해. 사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해외파와 국내파 사이의 실력 차이가 크기에 국내파로만 수집된 대표팀을 2군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일본 축구 대표팀은 꽤 많은 해외파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선수들 간의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는 선수층이 두껍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해외파가 대거 참여했던 2017년과 2019년 동아시안컵에서는 한국 대표팀에게 2연패를 당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일본 축구 팬들 역시 해외파가 모두 소집된 한국 축구 대표팀과의 경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축구 팬들의 근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한국의 손흥민과 황희찬이 맹활약하며 공격 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는 현재 한국 선수 2명과 일본 선수 2명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선수인 손흥민과 황희찬은 팀의 붙박이 주전으로 개막전에 선발로 출격하며 팀 내 위상과 능력을 동시에 뽐낸 반면에 브라이튼 FC 소속의 미토마 카오루는 EPL에 입성하자마자 벨기에 리그의 로얄 위니옹으로 임대되었고 일본의 자랑이자 수비의 핵인 아스널 FC 도미야스 다케히로는 부상으로 개막전에 결장하였습니다. 도미야스는 손흥민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의 시장 가치로 평가받지만 아시아 선수 중 두 번째로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로 일본 축구 대표팀 수비의 핵심인데요. 그는 소속팀 아스널 FC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잦은 부상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시기에는 팀의 힘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김민재가 잉글랜드의 토트넘과 에버튼과의 협상에 실패하며 이탈리아 리그의 나폴리로 이적하자 김민재가 영국으로 오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야. 그의 몸은 너무 강철 같은데 보미아스가 비교 당하지 않아서 안심이야. 라는 댓글을 달기도 하는 등 한국 축구 대표팀에 김민재를 견제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유독 한국 선수들의 피지컬에 관심을 보이며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토트넘과 사우스햄튼의 영국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본 한 일본 네티즌은 다이어도 대단한 체격이지만 그에 뒤지지 않는 손흥민의 탄탄한 몸. 아시아인을 초월한 체격이야. 라며 손흥민의 피지컬을 칭찬했는데 한국에서는 손흥민의 체격이 그렇게 관심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기에 뜻밖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본 축구 대표팀 공격수들은 173cm의 아사노 타코마와 역시 173cm인 마에다 다이젠, 170cm의 후루하시 쿄고 등 공격수로서는 단신인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 축구 대표팀은 183cm의 손흥민, 185cm의 황의조, 188cm의 조규성 등 일본 대표팀 공격수들보다 월등히 피지컬이 좋아 일본 축구 팬들은 이를 부러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공격진과 수비진에서는 한국 대표팀에 비해 자신이 없어 보이는 일본이즘은 미드필더진만큼은 본인들이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아 선수 중 세 번째로 높은 시장 가치로 평가받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카마다 다이치와 8위인 프랑스 AS 모나코의 미나미노 타쿠미, 그리고 9위 독일 SC 프라이부르크의 도안 리치까지 쟁쟁한 미드필드진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축구 대표팀의 중원과 공격진을 담당해야 할 일본이 가장 믿고 있는 선수인 미나미노가 아직 20대에 불과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며 축구 팬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FC 잘츠부르크에서 미나미노와 삼각편대로 이용을 보여줬다. 에링 홀란드와 황희찬은 점점 기량이 상승하며 더 좋은 소속팀으로 이적한 반면에 미나미노는 리버풀 FC로 이적한 뒤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지만 1년을 벤치 멤버로 전전하다가 사우스햄튼 FC로 임대되었고 리버풀에 자신의 자리가 없음을 느낀 미나미노는 AS 모나코로 팀을 옮기게 되었죠. 하지만 이적한 뒤 두 번의 공식 경기를 챔피언스리그 예선으로 맞이한 데는 패스미스를 하는 등 팀에 전혀 녹아들지 못하였는데요. 결국 팀은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였고 미나미노는 현지 팬들로부터 유령인가라는 조롱을 당하며 팀 탈락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SC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하며 한국의 작은 정우영과 한솥밥을 먹게 된 도안 리츠는 정우영과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하는 입장이고 가장 폼이 좋다는 카마다 다이치는 UEFA 슈퍼컵에서 만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골키퍼와의 1대1 결정적 기회를 놓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2군과의 경기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며 현재 일본 축구는 위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과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가 더 웃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